전하면서 무척 가슴 아파했었고요. 에이구, 문제가 나한테 있었구나. 정자 문제가 어쩌고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 아무튼 좀 그래. 애기 문제는 하늘에 맡기자. 눈이 뻘개져서 고개를 떨구며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고, 우리는 그 뒤로 큰 욕심 안 내고 살고 있던 차에 임신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분만 감사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가 어른들 누구에도 알리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 무렵의 일들은 잊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자 하던 차에 시댁은 제 속을 완전 다 뒤에 엎은 거예요. 저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건지 어머니의 저 말 같지 않은 통보 며칠 뒤에 이런 문자를 받아보게 된 거예요.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험한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아니,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뭐라는 거야 정말? 이런 소리를 육성으로 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 핸드폰 안에 형님으로부터 온 아주 몰상식한 문자 한 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무런 인과관계 설명도 없는 내용 한 줄. 어느 은행, 어디로 돈 붙이라는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만 찍어서 보낸 거 있죠. 여기서 폭발해버린 저는 곧장 형님에게 전화해서 따졌고, 형님은 그새 자기 뜻은 아니라면서 기를 써가며 발뺌하는 거예요. 어머, 동서, 왜 나한테 화를 내? 나는 어머니가 자기한테 계좌번호 얼른 찍어서 보내주라고, 몰라서 못 보내주는 모양이라고 하시길래 보낸 것 뿐이야. 진짜 이게 말인지 뭔지 도통 어이없는 소리 아닌가요? 자기랑 어머니가 한 팀이 돼서 한 일은 아니라고 발뺌하면서도 은연중에 본인도 뜻이 다르지 않다는 걸 결국 실토하더군요.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동서, 이게 그렇게 자기가 막 화낼 일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 집에 시집 와서 내가 애를 넷이나 낳아줬잖아. 그것도 싹 다 아들로 말이야. 그럼 자기는 내 덕분에 마음의 짐 좀 덜어낸 거 아니야? 솔직히 어머니 말도 크게 틀린 건 없지 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절대 아니고, 내가 얘네들 넷 낳아놓고 애들 아빠 수입 때문에 벅차하는 거 아시니까 어머니는 다 두루두루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색안경 쓰지 말고, 월 30이면 동서한테 그렇게 부담되는 돈은 아니잖아. 이때 어이가 없어서 그냥 듣고 있는 제가 뭐 수긍이라도 해서 듣는 줄 알았던지 형님은 이어서 망언을 쭉 늘어놓더라고요. 솔직히 당장 쫓아가서 문 열고 나오라고 얼굴 보고 싸우고 싶은 기분이었는데 말이에요. 애 내 키우는데 월 30 보내봤자 진짜 말만 따라 간식값 정도밖에 안 돼. 그걸로 애들 문화센터도 못 돌리고 학원은 더더욱 못 보낸다니까. 옷값은 또 어떻고. 그리고 자기 돈 잘 버니까 연우 하나 키우면서 맨날 학원 돌리고 직장 다니는 거 아니야. 애 하나에 돈 벌고 있으면 얼마나 여유롭겠어. 나도 자기처럼 살고 싶다. 그럴 때 위에 조카들한테 보태면 얼마나 서로 덕이 되고 좋아. 자기는 한 200-300 버는 거 아닌가? 그럼 세 식구끼리 돈 많이 안 나갈 거 아니야. 이쯤에서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웬만해선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던 방법에 손대게 되었네요. 바로 남편에게 알리는 방법이었는데요. 그가나도 제가 시댁에 대한 불만을 표해왔던지라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대놓고 계좌번호까지 보내놓고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하는 꼴을 보니 넘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 최대한 제 감정은 다 빼고 어머니와 형님이 요구한 내용만
간단하게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모든 내용을 다 듣고 기겁한 남편은 퇴근길에 결국 저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저와 남편을 보고 어머니는 엄청 놀라셨더군요. 그도 그럴 게 둘 다 상기된 표정으로 누구냐고 묻는 말에 성질을 버럭 내며 답을 했으니까요. 아니 말을 하고 오지. 갑자기 이게 왜?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어머니의 이런 반응이 어이없었는지 곧장 신발을 벗어던지고 시댁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앉지도 않고 서 있는 상태로 어머니를 향해서 소리 지르듯 말하더군요. 엄마, 나 좀 엄마한테 설명을 좀 들어야겠네. 이게 뭔 소리야? 뭐, 우리 보고 형네 매달 얼마씩 보내라고? 엄마, 우리는 뭐 땅 파면 돈 나와? 그리고 그런 일을 어떻게 상의 없이 그냥 정해.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이 사람한테만 얘기했어? 대체 뭐 어쩌자는 거야? 쉴 새 없이 쏘아붙이는 남편을 보며 저도 속에서 막 열이 오르는데 더 황당한 건 어머니의 시선이었어요. 아들이 자기한테 따지는 모습을 보고 되려 절 마구 노려보시는 거 있죠. 네가 말했냐? 붙이라는 톤을 안 붙이고 왜? 하여간 진짜 맨날 집안 분란을 만들어 정말. 이쯤 되니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뭐라고 하려던 걸 제가 말을 자르고 따졌어요. 어머니, 집안 분란이라뇨. 저 기분 좀 나쁜데요. 저희 연호 하나 키우고 해도 애가 아프고 이래저래 돈 들일 일이 많아요. 우리가 언제 어머니한테 금전적으로 뭐 요구하고 득본 게 있나요? 그런 것도 없이 저희끼리 알아서 자립해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런 건 부부가 나란히 같이 상의해야지 저 혼자 결정할 일인가요? 그럼 어머니는 왜 저한테만 얘기하신 거예요? 왜 본인 아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냐고요? 저 역시 눈이 뒤집혀서 마구 어머니에게 따져댔고 어머니는 거기에 맞받아쳐서 대답할 말은 없으니 그냥 인상만 쓰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끝까지 생고집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막 짜증만 내시는 거예요. 아이 뭐 내가 니네 돈 뜯어서 뭐 나만 잘 살려고 한 소리야? 나 달라고 그랬냐? 나 말고 니네 형, 네 아주버린 내 좀 도와주라고 그런 건데 그게 이렇게도 이 밤중에 둘이 쌍심 지키고 쫓아올 일이야? 라고 하시는데 이 말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어머니는 마침 잘 왔다면서 저한테 있던 불만을 마구 쏟아내시는 거예요. 저 정말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려던 차에 남편이 이때 반박을 해서 그나마 겨우 서 있었어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솔직히 큰애가 애를 넷이나 낳았잖냐. 둘째 너는 한 게 뭐가 있어. 애 하나 낳아놓고 뭘 그리 잘났다고 집에 드나들지도 않고 말이야. 너 그거 갖고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참은 거 보면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이쯤 듣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나다 못해 눈물이 나려는 찰나 남편의 기어이 이때 껴들어서 어머니에게 엄포를 놓더군요. 엄마, 그만 좀 해 진짜. 대체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이 난리까지 벌어진 걸 보니 시댁 오기 전에 아들을 친정에 맡겨놓고 우리 둘이 오길 잘했던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자기한테 큰 소리로 대드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움찔했던지 그때는 입을 다무시더군요.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시더니 점점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바뀌셨어요. 엄마, 진짜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진짜 왜 그래? 왜 이렇게 엄마 아들 비참하게 만드냐고. 우리 연우 가진 것도 진짜 힘들게 가진 거야.
이거 병원 가보니까 다 내 잘못이래. 내가 문제가 있대. 애기 못 가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정말 하늘에도 와서 생긴 거야.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아니 있다고 쳐도 어떻게 그래? 엄마 아들 마누라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그럼 내가 이 사람 보기 창피해서 같이 어떻게 살아?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시더니 뭘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입을 꼭 다물고 눈을 연신 이리저리 굴리고 계시더군요. 솔직히 이쯤 되면 어머니는 저한테 사과하실 게 아주 많거든요. 임신되기 전에 저한테 했던 말들은 정말 끔찍한 수준이었어요. 애 낳고 수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너무 얄미운 건 오로지 자기 아들만 달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의사가 돌팔이 아니냐? 진짜 맞아? 네가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지 말고 병원은 한 군데 말고 여러 군데 다녀봐야 하는 거야. 의사가 잘못 본 건지 누가 아냐? 그러자 남편이 너무나 답답했는지 막 고함을 치더라고요. 아유 엄마, 내가 뭐 안 해보고 하는 말인 줄 알아? 그런 얘기 하면 할수록 비참하니까 그만해. 지금 그런 걸 따질 때야? 그러니 어머니는 무안해하면서도 곧죽어도 제 앞에서 본인이 잘못 알았고 잘못 판단했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미간을 찌푸리고 입은 삐뚤어져서는 자기 아들 문제가 만천하에 알려진 지금 이 순간만 수치스러워 하시더군요. 그리고 한참을 우리 사이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도 기력이 너무 빠지고 다 짜증나고 지겹게 느껴지더라고요. 씩씩거리는 와중에 여러모로 지쳐서 이제는 그냥 다 필요 없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마무리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대체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해시켜드려야 하는 걸까요? 뒤에 이어지는 말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지난 일이니 뭐 이제 와서 왈가왈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건 그냥 넘기고 니네 말이야 돈 그렇게 없냐? 없진 않잖아. 둘이서 같이 벌고 애 하나뿐이니까 그 정도 내는 거 뭐가 어렵냐. 30만 원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딱 20만 원만 하자. 어떠냐? 응? 쟤네 진짜 힘들다고 하니까 니네가 좀 너그럽게 도와줘라.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엄마가 낳아놓은 자식을 왜 자식들끼리 책임지게 하냐고. 그렇게 안쓰러우면 집 팔고 차 팔아서 엄마가 형네 집에 돈 대줘.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말이야,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진 나나 이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그렇게 마무리 짓고 나와버린 뒤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시댁 단톡방을 정리해버리더군요. 자기도 이거 그냥 나가버려. 거기서 뭔 얘기를 하겠어. 진짜 너무 속 시끄럽고 다 짜증난다. 엄마나 아버지나 형이나 형수나 연락 와도 다 받지 말고 그냥 무시해. 회사 일도 짜증나는데 우리 집까지 이렇게 나를 피말리냐 진짜. 이 부분은 저도 바라던 바였지만 너무 앞에서 좋아하는 내색을 할 수는 없기에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다음날 저한테 엄청나게 전화를 걸어댔고 잘 쓰지도 못하는 문자를 마구 보내시더군요. 아들이랑 연락이 안 된다. 네가 가운데서 좀 어떻게 해봐라 등 눈치코치 없는 소리들을 해대셨어요. 그거 일일이 답장해줄 기분이 아니었기에 그냥 다 무시하고 지냈답니다. 저보고 무슨 너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는 등 어쩌고저쩌고 한탄하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예전에는 저한테 이런 말도 하셨으면서 말이에요. 이후로 전화 횟수는 줄었지만 끈질기게 어머니부터 전화는 걸려왔고 중간중간 형님 문자도 왔었는데 읽지 않고 무시해버렸어요.
저희도 그 사이 남편이 퇴사하느라 집에 일도 많았고 서로 더 결속력을 기르자며 여행도 다녀오고 바쁘게 보내답니다. 그리고 한 두어 달쯤 지났을까요? 일찍 외근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던 저는 집 앞에 있는 두루뭉술한 형태를 보고 기절할 뻔했지 뭐예요.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아주 초췌한 몰골을 하고 눈이 빼꼼해지셔서는 저를 보자마자 마구 불러대시더군요. 얘 영미야, 왔구나. 문 좀 열어줘라, 문 좀. 응?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몇 마디 말도 답도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제발 물이라도 한 잔 달라고 문을 열어보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집에 뭐 감춰두고 안 주는 줄 알 것 같아서 또 뭐 떨어질 거 있나 확인하러 오셨나 싶었고요. 얄밉고 짜증나는 마음이 들었지만 노인네가 저렇게 집 앞을 지키고 서 있는데 안 열어드릴 수도 없었답니다. 결국 집 안으로 모시고 차 한 잔 내드렸는데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인지 어머니는 딱히 뭔가 트집 잡으러 온 것 같진 않으셨어요. 자세히 보니 그렇게 멋내기 좋아하고 주구장창 꾸미시던 분이 머리도 안 감은 것 같고 얼굴에 화장기도 없으시더군요. 완전히 빼꼼하게 눈이 드러나서는 어깨도 축 처져 있고 인상도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저는 이 갑작스러운 방문과 어머니의 저 낯선 초췌한 인상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었네요. 쉰 목소리로 쏟아내는 어머님 사연을 듣고 너무 놀라 결국 제가 마구 대묻게 되었어요. 네? 뭐라고요? 형님이요? 에이 그래 그렇게 됐어. 난 그저 애들이 짠할 뿐이다. 어떡하냐? 이 말은 즉슨 평소에 그렇게 애 낳아놓고 부심을 부리던 우리 시댁 형님이 그 잘난 애를 넷이나 놔두고 돌연 집을 나가버렸다. 심지어 거기에 이혼까지 요구를 한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당황했던지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미끄덩하게 놓칠 뻔했어요. 아니 왜요? 집을 나갔다고요? 이혼은 왜 대체 그러시는 거래요? 에휴, 걔네 집이 진짜 말이 아니야. 아주 키막힐 노릇이라고. 대충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니 형님은 우리 쪽에서 떨어질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아주 완전히 절망해서는 그렇게 아주버님을 잡고 바가지를 긁어댔던 모양이에요. 솔직히 우리 아주버님 진짜 대책 없이 막 살던 분인데 그나마 결혼해서 처자식 생기니까 애 넷 먹여 살린다고 일 많이 했거든요. 낮에는 남의 일 해주고 틈틈이 배달 알바에 대리운전에 청소까지 많이도 했어요. 그런데도 와이프인 우리 형님은 시간만 나면 백화점 가고 맨날 뭔가를 사는 데만 시간을 써댔나 봐요. 돈 씀씀이가 회프다고 익히 들어오고 알아오긴 했지만 어쩜 애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대책이 없는 걸까요? 저 그래서 말인데 있잖냐 영미야, 내가 돈 달라는 소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근데 네가 와서 좀 가끔 같이 네 조카들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응? 나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병원 가보니까 뼈가 아주 다 닳았단다. 움직이고 일하면 안 된대. 매일은 말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네가 와주면 안 되겠어? 연우도 이제 다 컸잖냐. 가끔 여기서 데려다가 재우기도 하고. 응? 아, 여기까지 들으니까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이제는 조카 뒤치다거리까지 저한테 넘기겠다는 건데 정말 기가 차고 욕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던 차에 마침 구직 활동하느라 집에 있던 남편이 볼일 보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 엄마를 보고 대뜸 놀란 남편은 빠르게 사정 설명을 한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을 꽉 감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설명하는 걸 듣더니 세상 서러워 죽겠다면서 또 코를 풀어가며
울고 짜고 난리도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이때 최종 선고를 내리더군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답이 없다고 판단했었나 봐요. 엄마, 그만하고 가셔. 아버지한테 전화해드려. 엄마 모시고 가라고. 이제 여기 오지 마요. 이제 끊고 삽시다. 여기까지면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렇게 그날 저희 남편은 시댁하고 완전히 연을 끊었답니다. 사실 진작에 해야 할 일이었는데 저는 속으로 끊은 지 오래됐거든요. 남편 결정 기다리느라 조금 걸린 거죠. 그 뒤로도 아주버님에게까지 연락이 왔지만 이번에 독한 마음 먹고 완전히 다 차단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랬어요. 이제 그만 보겠다고. 남편도 그러라 했고 결국 저희는 이사를 준비 중이에요.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이기적인가요? 그렇다면 그냥 이기적으로 살래요. 더 일찍 끊고 살 걸 후회가 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끊게 되어서 앞으로 절대 보는 일 없이 지내려고요. 사람 절대 안 변하니까 초장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끊으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세 식구 말고는 귀 닫고 지낼 겁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